안녕하십니까. 정법사입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오늘 하루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오늘 하루, 김문수 장관이, 김문수 후보가 본인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을 시키는지, 이게 이제 결국은 향후에 대선의 결과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이제 높이 사는 부분은 바로 목표가 정해졌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오늘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보통 이제 웬만한 후보들 같으면 그냥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로기 상태가 되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멘붕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김문수 후보를 보면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미 그 당사에 나가서 지금 정상 출근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오늘 또 그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 내놨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후보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 지금 5시에, 지금 이제 4시 43분인데, 이게 이제 5시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도 진짜 관건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제 이 결정이 나오기 전에 영상을 찍는 건데, 저는 사실 이게 인용이 될 거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인용이 돼서 김문수 후보가 그냥 그대로 후보 등록이 된다에 한 표를 걸고 싶습니다. 사실 이걸 결과를 이제 알고 찍는 것도 좋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김문수 후보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오전에 좀 해봤어요. 오전에 사실 제가 이제 워낙 이제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동 중에 제가 영상을 찍었잖아요. 사실 보통은 이제 하지 않는 영상 촬영인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김문수 후보가 오늘 하루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그 위상이 결정된다. 결국 나는 김문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김문수 후보가 국민, 그리고 당원, 그리고 법원을 감동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가 만약에 인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김문수 장관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가 약속을 안 지켰다, 처음에는 단일화 하기로 해놓고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 김문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일화 당연히 하지. 근데 하는데 본인이 후보가 된다는 생각으로 단일화를 한다는 거지, 어떤 후보나 내가 후보가 아니고 상대한테 후보의 직을 넘겨준다는 가정하에서 단일화를 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김문수가 단일화를 하겠다는 거는 내가 단일화를 하겠다는 거, 내가 누군가를 흡수해서 단일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누군가에게 후보를 주겠다고 해서 단일화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지, 상식적으로.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자기가 단일화를 22번 얘기했다고 하는데, 22번이 아니라 2200번을 얘기했다고 해도 그 2200번의 단일화는 내가 누군가를 흡수해서 단일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누군가한테 후보를 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야.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장관의 말은 틀림이 없다고 봐요. 아무런 오류가 없습니다. 김문수 장관의 말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법원이라면 김문수 장관은 인용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인용이 되어서 이제 김문수 장관이 후보직을 유지하고 결국 이제 10일 내일 후보 등록을 하는 가장 큰 명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입당이 됐잖아요. 한덕수가 입당이 됐고, 김문수도 지금 현재 이제 후보직을 이제 후보 취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물어보는 상태인데,
만약에 후보직이 다시 복귀가 되면 결국은 둘 중에 한 명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미 이제 후보 선출이 돼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죠.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또 권성동, 권영세가 어떤 책동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단일화 얘기를 했는데 안 한 것 때문에 당원들이 당신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책동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얘기하기가 좀 궁핍한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5시에 만약에 법원에서 인용이 돼서 효력 정지가 되는 순간 김문수는 내일 등록이 되는 것이 거의 99.9%입니다. 지금 오늘 사실 조경태 의원도 지금 당내 최다선 의원이잖아요. 6선 의원인데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덕수 사퇴해라. 역사적인 큰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인정하라. 이런 지금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예, 당원 전화 받아서 지금 이제 어저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찬반을 지금 물어보는데 2번 딱 눌렀습니다. 반대. 예, 반대 딱 눌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오늘 그 ARS 받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반대를 누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그 지도부에서 약속하기를 ARS에서 반대가 더 많으면 김문수는 유지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상황에는 지금 현재 이제 한덕수를 아직 등록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는 그냥 아직도 모든 것이 그대로인 상황이야. 그러니까 김문수가 물론 최종 후보에서 취소가 된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 김문수가 인용이 돼서 판결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가지고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또 당에서도 당원들한테 물어보니까 50% 이상이 김문수가 되길 원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또 복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 하루가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하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지금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왜? 결정됐지만 결정된 게 없는 거지. 도장을 찍은 게 아니니까. 예, 도장을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내일 11일 날 어떤 후보가 등록이 되느냐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권성동, 권영세가 김문수 요구를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권성동, 권영세도 본인들의 정치적인 생명을 여기까지 걸고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잘못하면 그 사람들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당원들이 한덕수를 그렇게 막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멘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가 다시 복귀하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큰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사실 만약에 오늘 법원에서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이 됐다 하더라도 저는 내일까지는 분명히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 이 여론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 한덕수가 지금 어저께 오늘 새벽인가요? 후보 등록을 했는데 이게 지금 후보 등록이 아니라 그 당원 입당을 했죠. 근데 이 입당이 본인이 지금 후보 등록하는 그 시점에 입당을 한 것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위법하다, 선거법 위법하다고 지금 현재 고소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나중에 만약에 한덕수가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거 가지고 위법하게 등록이 된 거 가지고 당선 무효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야. 한마디로 지금 권성동, 권영세가 상당히 무리수를 둠으로써 차후에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지금 국힘 당선자가 겪게 만들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계속적인 사법 리스크. 큰 살인죄를 진 것도 아닌데 이런 거 가지고 결국은 당선 무효형이 될 수 있는 아주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법원 결정도 결정이고 심지어 법원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지금 내일 등록이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엄청난 삿바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오전엔 솔직히 제가 좀 멘붕이었지만 그래도 김문수에 대해서 끈을 놓치지 않았던 거는 김문수가 절대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제가 일면식이 있거나 저하고 개인적인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나이가 한 50대 넘어가면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김문수 같은 캐릭터가 꽤 있어. 근데 저런 사람들은 특징이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하고 끝까지 항거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선생님한테 예를 들면 맞았는데 내가 맞을 일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왜 맞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꼿꼿이 캐묻는 스타일이 바로 김문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그런 어린 나이에도 뭐 삼성계엄 반대인가? 뭐 그런 거 하러 나가가지고 결국은 뭐 정학을 먹었다든지 뭐 그런 일이 당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런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김문수라는 사람 자체가 완전히 직각보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튈지 아무도 모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힘의 조경태 의원 같은 사람도 있지만 계속 줄줄이 나올 거예요. 윤상현도 그렇지만 이미 얘기했고 계속 이 현역 의원들도 뭘 보냐면 여론의 흐름을 보는 사람들이야.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결국은 추가적인 어떤 저희에서 촉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에 대해서 당신 하지 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가 뭐냐면 한덕수예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나 그냥 안 할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권성동 권영세가 막 이렇게 뭐 김문수를 막 취소하고 한덕수를 옹립하고 싶어도 한덕수가 저 그냥 안 할게요. 모양새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게 내일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한덕수가 지금 끝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상하게 김문수를 돕고 있어. 김문수를 위해서 돕는다기보다는 한덕수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거부감인 거지. 기본적인 거부감이야. 물론 이제 한덕수가 또 소위 얘기해서 이제 뭐 중도층을 흡수할 거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김문수가 됐든 한덕수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김문수를 저렇게 그냥 위법하게 후보에서 내리는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논란이 크고 그리고 이후에 본선에 올라가서도 이재명이가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당신 위법하게 올라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 안 되면 본선에서 올라가서 토론할 때도 김문수 같으면 지금 계속 뭐 김문수가 올라가면 바로 대장동 얘기하고 바로 뭐 이런 건 얘기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모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한덕수가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욕을 먹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올라왔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식으로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오히려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아주 재밌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못하고 오히려 한덕수가 그거 설명해주고 있어서 볼일 다 보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권성동 권영세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건 파급 효과가 너무 커서 기본적으로 너무 리스크가 커요. 김문수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덕수가 후보가 되는 게 또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라는 거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까지 누가 등록되느냐는 아직도 저는 오리무중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재명을 꺾을 때 한덕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재명과 뭐 토론을 하든 뭐라든 해가지고 이재명을 어떤 미친 개를 잡을 때 잡을 수 있는 그런 개장수가 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김문수는 분명히 이제 이재명에 대한 개장수가 될 수 있어요. 개장수가. 근데 한덕수는 그럴 수가 없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내일 11일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하고 아마 엄청나게 지금 의원들이 권영세, 권성동한테 이런 얘기를 할 것이고 또 많은 의원들도 자기들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너무 무리수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결국은 권성동, 권영세가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권성동, 권영세가 한덕수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냥 당신이 그냥 스스로 사퇴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자. 이런 식으로 아마 결정이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권성동, 권영세는 어쨌든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양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한덕수가 모양이 빠지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유야무야하게 끝나는 걸로 해서 김문수가 등록이 되는 것으로 가지 않겠느냐가 제 생각이고, 물론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저의 희망이지, 희망. 뭐 정치라는 것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돌아갈 줄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이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상황에서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이 상황에서 국힘에 있는 현역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당원들이라든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상황은 절대로 권성동, 권영세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내일까지는 봐야 이 상황이 결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어떤 상황이, 오늘 12시든 뭐 새벽이든 간에 김문수가 부단하게 뛸 거예요, 부단하게. 왜? 그 사람은 미친 개를 잡는 개장수이기 때문에. 원래 개장수들이요, 미친 개도 미친 개지만 개장수도 거의 반 미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김문수처럼 저런 똘끼가 없으면 이재명이 못 잡아요. 제가 이 김문수가 좋다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도 저 똘끼 때요, 똘끼. 저 똘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문수가 훨씬 더 이재명을 잡기가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도 근래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서 하는 이 리액션, 이 김문수의 리액션이 너무 믿음이 가. 이것도 또한 자유우파적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물론 중도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짜증난다. 너무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유우파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김문수가 너무나 지금 잘하고 있다. 너무 저게 바로 저런 승부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